그럼 다음으로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교과학습 발달사항 빼고 네. 물론 이제 교과 성적의 추이도 비교과라고 우리가 네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학생부의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시혁 선생님? 저는 그 학생부 항목 중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발달 사항을 볼 수 있는 항목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창의적 체험 활동 이 창체. 두 개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를 붙이자고 그러면은 어떤 독서 활동이나 종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최후순위를 붙이자 그러면 진로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격이라든지 인증 취득 뭐 그다음에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이 한 묶음으로 해서 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다 얘기해버렸잖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 안 했잖아. 인적 사항이랑. 아니, 그거를 방적 사항. 1, 2, 3번 빼고. 그래, 일단 빼고. 출결을 뺐네. 네. 그러니까. 순서도 불러줬는데. 제일 중요한 거, 교과학습 발달이랑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 교과에서 특히 이제 내신의 어떤 이제 수치화되는 점수 말고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수치화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학생부가 정량적인 어떤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숫자로 기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 교육 과정을 얼마만큼 성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예요. 현재까지는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사실 이 성취를 얻는 과정에서 어떠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지표로서 숫자로 되어 있는 등급과 성적의 결과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기록이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등급은 점수가 5등급, 6등급인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는 우수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도 무의미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지침에 의해서 교사의 주관적인 그런 평가는 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의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10개 항목 중에 그 학생부 종합을 보면서 평가는 가장 큰 기준은 역시 학업 역량이잖아요. 근데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서 학생부 교과도 해당이 되고 학생부 종합도 해당이 돼요. 근데 학업 역량 외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전공 적합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전공 적합도가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이점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하고 좀 다른 게 전공 적합도라고 그러면 실제로 학업 역량이 1순위인 거예요. 그러면 학업 역량이 1순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 8번 항목 교과학습 발달 사항하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핵심이 되겠죠. 학업 능력이 일단 돼야 되고 그러나 이제 전공 적합도로 들어가면 이 8번 항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창체 활동이라고 하는 자율 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라는 영역이 독서 활동과 이게 엮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양대 축이라고 봐요. 거기에다가 뭐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경험의 다양성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두 개의 축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도고 또 입학사정관들의 대학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전공 적합도가 뛰어나더라도 역량이 안 되면 사실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게 학업 역량이 베이스로 된 상태에서 전공 적합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인성이라든가 경험 다양성이 이게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10가지 항목에서 굳이 따지자면 결국은 7번과 8번 항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 두 가지가 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을 한다는 것은 추이를 볼 수 있다는 거고 추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달 사항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어떻게 보면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관점. 그러니까 관점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 중에 누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단서를 제공하는 것, 의미에서 저는 제 생각으로 하여튼 7번, 8번 잘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제가 부가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현재의 결과보다는 잠재적 가능성에 염두를 하고 하는 거니까 어제 그제 일했던 사람이 오늘 일했던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오늘만 딱 기록되어 있는 거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작은 이제 진로 결정이 우선 아니겠어요. 뭐 전공 적합성, 자, 학업 역량을 기본 전제로 하고 전공 적합성을 얘기한다라는 건 진로 결정. 그러니까 사실 아직 10대 어린아이가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라는 게 너무 가혹하고 또 뭐 빠르다라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진로 희망이 이게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숙제예요, 숙제. 엄마 숙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고등학교 1년 과정에서 내신 공부도 하고 학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을 해라. 선배들과 얘기도 하고 그러면 한 학년 넘어갈 때 학생부를 수정할 수 있는
그 시즌이 있잖아요. 그때도 뭐 진로 희망을 수정할 수 있죠. 일단은 학생부가 작성하는 중, 그러니까 진로 희망사항은 학기 중, 그러니까 학년이 완결돼가지고 마감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감 처리가 되고 나서는 수정이 안 돼요.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 진로 희망, 1학년 때 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2, 3학년 때 전공 결정하려고 하니까 이거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정정 자체가 완전히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완전히 안 되는데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이걸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도 이 진로에 대한 부담이 엄청 많아요. 특히 너 진로 뭐가 될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면 되게 부끄러운 거 나는 미래 없는 아이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학생들이 보내는 고등학교 기간이 내 진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1학년 때나 2학년 때 없어도 정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부에 결정 못함이라고 써도 돼요. 그리고 진로 희망 사유에 왜 결정하지 못했는지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바뀌어도 괜찮아요. 왜 바뀌었는지를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많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학생 학부모 다 쓰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학생만 쓰게 하고 거기에 희망 사유를 쓰게 해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진로 희망을 기록을 할 때 이 진로 희망 누가 기록에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가 최종적으로 어떤 진로를 가졌구나를 체계적으로 고민해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로 희망과 관련해서 한동안 이제 그 회자됐던 여러 가지 그 요소 중에 보면 진로에 있어서의 그 고민의 성숙도가 보여져야 된다. 조금 더 학년이 갈수록 구체화돼야 된다. 그래서 1학년 때 꿈이 과학자다. 2학년 때 꿈이 생물학자다. 3학년 때 꿈이 진화생물학자다. 뭔가 이렇게 고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모범 사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아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고민이 돼요.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아까 윤신 선생님 말대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음. 차라리 1학년 때 그렇게 표현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진로 희망상 하나를 가지고 이게 평가를 뭐 가름할 정도의 저기는 아니고요. 단지 전공 적합도가 있다 보니까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 적합도를 가져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그래도 빨리 진로 희망을 적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건데 아까처럼 중간에 바뀐다든가 특히 3학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성적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전공을 바꾸려다 보니까 성적이 안 맞으니까 갑자기 바꿔주세요 그러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전체적으로. 정합성의 요진.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솔직한 고민을 진로희망란에 하고 또 진로희망 자체가 굉장히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은 적어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건 맞죠. 맞아요. 기재 매뉴얼에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학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니 요리사인데 뭐야 한식이야 일식이야 중식이야 빨리 결정해. 뭐 엄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요리사로 적으면 안 돼. 셰프 이러면 안 돼. 작성 매뉴얼을 아시는 거죠.